괴물이 됐다. 지금 두 명의 사진이 있는데 누가 누구 보고 괴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제 있었던 국회 상임위 그중에 문체위에서 있었던 거죠. 최근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이 각종 체육단체 특히 그 상위기관은 대한체육회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요 국회에서 이 얘기가 꽤 있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장관님이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아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독자시라니까 지금. 인지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 체육회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 종교단체 뭐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체육회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거죠. 네. 정말 대한체육회 해산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안공단에서 지정한 장소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아마 이 준비는 체육회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축하해 주러 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왜 하신 겁니까? 해병대 캠프. 선수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에이, 제가 보니까 평가서를 보니까 좋지 않던데. 대한민국 21세기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훈련을 하다가 간 게 아닙니다. 정신교육하고 멘탈 강화하는 그런. 앞서서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다 마치고 귀국했을 때도 이 환영식 자체가 약간 파행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합니다. 최성 평론가. 네. 유인촌 장관이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하는 분위기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기영 회장 같은 경우 3선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 불가 입장 사실상 밝힌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가이드라인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협회 정관과 규정상 이 체육회장에 대한 그 연임 규정은 재선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근데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공정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기여도, 그다음에 헌신성, 예. 그다음에 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선 가도 되고 4선 가도 된다. 그래서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한 거예요. 근데 예. 이기용 회장에 대해서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느냐? 첫 번째 일단 뭐 이번 안세영 선수로 불거진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단 체육회 내부 관리에 소홀했어요. 그리고 체육회가 어떤 시대적 소명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 제시라든가 현안 파악이 매우 부족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신의 3선을 위해서 준비한 흔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방체육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68명이 이번에 참관단, 파리올림픽 참관단 98명에 포함돼서 갔대요. 갔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분들이 가야 할 큰 근거도 없었고 가서 활동도 없었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대의원들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사전 포석 관리를 했다. 대의원이면 약간 표와 표를 관련이 갖고 있는 있다 이 거죠. 뜻입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직접 선거는 이제 나중에 붙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역할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윤천 장관도 정치 조직화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은 2016년에 이기영 회장이 2016년 8월에 수석 부회장 시절에 이 올림픽 참관단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수석 부회장일 때 이 참관단 도입하고 나서 바로 초대 회장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올림픽에서 체육회장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번에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몇 개 예상했습니까? 5개 예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13개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결과냐니까 내가 해병대 캠프를 보냈던 훈련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병대 캠프가 지금 가는 게 시대 정신에 맞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새벽 운동도 이제는 잘 자기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단체로 강제적으로 체육회장에 가라고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체육회 전반적 현안과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자면은 과도한 어떤 개인에게 특정 개인에게 쏠림 현상을부터 해결하는 것이 체육회 아마 그 개혁과 변화 혁신의 첫걸음이다. 아마 유인촌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국회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체육회가 특정인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되고 있고 뭔가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인촌 장관 방금 들어줬지만 어제 한 얘기인데 대한체육회를 얘기하면서 괴물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성시훈 부의장.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아니 체육단체를 너무 범죄자인 것처럼 다루는 거 아니냐, 시각이 너무 그런 거 아니냐는 또 이런 지적들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뭐 법을 어긴 게 있다면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글쎄요. 지금 사실 참관단 얘기도 저도 들어보니까 참관단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흥 회장은 법을 어긴 게 없다, 제도를 어긴 게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은 뭐 규칙이 없는데 그렇죠. 뭐 그게 무슨 그러니까 위반입니까? 규칙을 왜 안 만들었냐는 지적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걸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문체위 국회나 이런 데서 아니면 문체부 이런 데서 지적을 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밝혀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참관단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물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흥 회장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예. 다른 이기흥 회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꾸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그 똑같은 제도 안에서 똑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걸 못하도록 그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배드민턴 협회를 조금 내려가 보면 안세영 선수 같은 슈퍼스타에 대한 제도를 그 대우를 잘 안 해준 거 아니냐. 예.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인기 종목, 메달권이 아닌 종목, 그리고 슈퍼스타급이 아닌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 대한체육회나 이런 그 각종 스포츠 협회들이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는지 예. 부당한 대우는 해주고 있진 않은지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이기흥 지도부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꽤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예. 이번에 들어간 건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감정을 빼고 정말 이기흥이라는 사람 빼고 그리고 대한체육회 지금 뭐 잘못된 부분들 뭐 지도부를 빼고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서 누가 들어가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내는 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제 국회에서 문체위 상임위가 열려서 이런 정도 했잖아요. 근데 가을 되면은 국정감사 열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마 굉장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요. 대한체육회의 아니라 축구협회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저 자리에서. 윤시훈 장관 역시 뭔가 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그거 뭐 물론 이제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가 정리를 할 건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이제 하겠다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도 질문하니까 윤시훈 장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설명을 하잖아요. 뭐 사선 도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박찬 교수님, 이쯤 되면은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알아서 처신하라는 경고를 보낸 건가요? 그렇죠. 뭐 이거는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예.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예. 이 사선 도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랑도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예. 사실은 그 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의 뜻에 뭔가 좀 반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축협에 대한 불만이 지금 하늘같이 높습니다. 올 초부터 아주 시작됐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아주. 그러다 보니까 축협이 특히나 이번 올림픽에 본선에도 진출 못하고 예. 그런데 잡음은 계속 나오고 또 감독 선임하는 거 보니까 옛날 도진 무슨 뭐 고질병이 또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감독 선임 갖고도 뭐 두고두고 뒷말이 가시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요. 특정 학교 출신 또 인맥 예, 감독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국민들이 축협 좀 어떻게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체부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고 예. 이건 단순하게 정몽규 회장, 축협회장 개인에게만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전체에게 바뀌지 않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그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감사 중이잖아요. 예. 아마 정기국회 되면 이 감사 결과가 언론에 도배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여론전과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 뭐 야당 의원 할 것 예. 없이 아마 맹공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정몽규 회장이나 또는 배드민턴협회나 뭐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보도를 보니까 저
이 우리나라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이 이 3차 예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 티켓이 제대로 안 팔고 남아 있다는 얘기가 막 남아 있어요. 그만큼 저 축구 팬들도 약간 화를 내고 있다. 그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명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 도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안 보길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제.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일단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서 문체부의 정부의 어떤 시각을 분명히 봤어요. 지금요. 이거 대통령실도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구성들 중에서 이제 체육회와 함께 소통하고 이러는 또 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민감하게 체육계 얘기를 듣고 있고요. 워낙 체육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지금 국회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국회 들어서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게 이번 상임위가 처음인 것 같다. 어제 문체위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하게 예. 돌아갔다면서요, 아주. 네, 그게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유인촌 장관이 지금 같은 부서 장관 두 번째 하시는데 예. 역시 그 경륜과 경험이 지금 확실히 발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여야 그리고 이제 문체부 장관 정부까지 그리고 또 플러스 대통령실까지 뭔가 체육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서 돌아갈 때 그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람에서 인사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과연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문체부의 1년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체육회가 가져가는 예산이 한 4,200억 됩니다. 무려 40%를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단 한 번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때도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예전보다 2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무려 88억을 썼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0억에서 40억 정도 파견 선수들 이렇게 지원 예산이었는데요. 2배를 썼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파리가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렇게 체육회나 협단체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 내부에서 우리 잘했어요. 우리 괜찮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체육회와 축구회에 관여돼 있는 선수들이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이례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군요. 양궁협회만 하더라도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운동할 수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가 나왔는데요. 체육회와 축구협회는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고 지금 오히려 뒤를 통해서 제보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협회와 축구협회의 첫 번째 고객 당사자는 바로 그 선수들이라고 보는데 예. 그 선수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협단체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이승환 전 행정관이 어제 이제 문체위 상황을 살짝 여야가 일치해서 이렇게까지 의견을 같이 하는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어제 문체위 특히 이제 체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어제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